네, 요즘 골프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 골프 선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혹시 최근 떠오르는 골프 선수 하면 5개국에서 골프 대회를 석권하고 네. 내셔널 타이틀 퀸으로 떠오른 유소연 선수는 아니겠죠, 설마?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직접 유소연 선수를 만나고 골프의 팁을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012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세계의 이름을 알린 뒤 미국 진출 5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른 유소연 선수. 골프로 5개국을 석권하며 꾸준함과 안정된 경기력으로 투어의 강자라 불리는 유소연 선수.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내셔널 타이틀 퀸 유소연 선수의 골프 인생. 나는 스타다에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국 내셔널 타이틀 퀸의 자리에 오른 유소연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매우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네. 6월 한국 여자 오픈 대회 우승을 했는데 네.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우승이었다면서요? 네, 저한테는 일단 KLPGA 10번째 우승이었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첫 번째 메이저 우승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다른 나라들 내셔널 타이틀을 몇 개 우승한 게 있었는데 네. 이번 우승으로 5번째 내셔널 타이틀을 그러니까. 갖게 되었습니다. 내셔널 타이틀 퀸. 네. 이게 무슨 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셔널 타이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회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어렵게 셋업이 되어 있는 메이저 대회라고 익히 정평이 되어 있는 대회들이라서 내셔널 타이틀을 우승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챌린지한 코스에서 제가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한 업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국가를 대표하는 골프 대회를 다 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영국을 영국. 한번 해보고 싶어서 브리티시 여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벌써 데뷔 13년 차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나요? 골프는 저는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특별활동으로 시작을 해서요. 네. 방과 후 특별활동으로 2학년 때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듣기에 햄버거 준다고 해서 네, 맞아요. 햄버거 먹고 싶어서 네. 골프를 시작했다고 네, 그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닭장이라고 불리는 네. 굉장히 작은 연습장이었는데 한 15야드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네. 같아요. 이제 거기에 노란 색깔 바구니를 두고 거기에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넣는 사람이 뭐 간식 그날의 간식 하나 더 먹기 뭐 이런 내기를 선생님께서 시키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햄버거가 지금처럼 그렇죠. 흔할 때가 아니었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햄버거가 정말 최고의 간식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게 재밌어서 좋아했었던 것 햄버거가 같아요. 세계적인 우리 골프 스타를 배출시켰네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바이올린에 심취돼서 10년 넘게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한 4살 정도부터 피아노를 치고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전공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거라고 저 또한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늘 골프는 저한테 취미였었어요. 근데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소연아 이제 골프를 치던지 뭐 바이올린을 하던지 선택을 해라. 네, 뭐가 더 좋니?라고 네.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전 당연히 음악이 좋다고 음. 했었거든요. 근데 대답을 하고 보니까 골프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골프 치겠다고 지금도 말씀드렸죠. 바이올린 해요? 지금은 가끔 하는데요. 사실 네. 동생이 원래 대학교 학부 전공을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이 가끔 레슨 해주는데 뭐 골프와 마찬가지로 바이올린도 연습을 안 하면 금방 실력이 녹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너무 못하니까 창피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내가 골프로 인생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언제 왔어요? 그런 생각은 사실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보다 그냥 좋으니까 했어요. 재밌으니까 그럼 했고.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선수가 됐나요? 네, 금메달도 땄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골프랑 바이올린 중에서 이제 골프를 선택을 했고 이제 골프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골프 선수로 뭐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막연히 열심히 좋아서 했네요. 네, 저는 근데 지금도 제가 재미있고 좋아하는 걸 하는 네. 편이거든요. 그리고 16살 때 금메달을 따고 네. 그리고 2011년도에 LPGA 대회에 참전을 해요. 네, 네, 그럼 네. 우승을 해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참 운때가 잘 맞았었던 네. 것 같아요. 사실 아시안 게임이 4년에 한 번씩밖에 열리지 않는 대회이기 때문에 기량이 정말 훌륭한 선수일지라도 이게 시간대가 잘 맞지 않으면 네. 시대가 잘 맞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도 아시안 게임도 나갔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US 여자 오픈을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가서 우승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 덕분에 이제 KLPGA 무대에서 LPGA 무대로 옮기게 돼서 저는 아직까지는 참 복받은 인생을 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2012년 그래서 LPGA 투어에 네. 데뷔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엄청난 선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 부담감이 클었을 텐데. 먼저는 제가 10년부터 US 오픈을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먼저는 코스의 어려움에 일단 한번 압도당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의 실력이 한번 압도당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 후로 사실 한국에서도 계속 LPGA 경기가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KLPGA 선수지만 LPGA 무대를 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이 됐었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LPGA 경기를 KLPGA 친구들로 참가했던 저를 그래도 몇 년 동안 봐와서 처음에 루키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챙겨줬었어요. 누가 그렇게 챙겨주던가요? 저는 처음에 수잔 페테르슨 선수 지금은 아. 은퇴한 선수인데 처음에 페어링이 많이 돼서 수잔이 정말 많이 챙겨줬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카리웹 선수 호주의 카리웹 선수가 이안 트릭스라는 선생님한테 사사받고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이안 트릭스랑 사사받을 때여가지고 많이 챙겨줬고 그리고 한국 언니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실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더 많이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 언니들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죠. 네. 근데 그 LPGA 데뷔하고 나서 네.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근데 휴학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경기를 할 때 제가 네. 한국에서 4년 동안 경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골프를 오래 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게 나쁘고 그런 것보다도 제가 19살 때 프로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근데 19살이 감당하기에는 그 프로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금방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골프를 금방 그만둔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뭐든지 배워보고 싶었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찾고 싶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확실한 네, 네.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게 하고 싶다라는 게 없었어서 그냥 단순하게 저를 서포트 해주시는 저희 매니지먼트 팀이 너무 좋았기 네, 때문에 네.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원래 패션에 관심이 있었어서 골프 의류 쪽에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공부하다 보니까 근골격 구조학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에 관련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휴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LPGA 가서 더 다양한 코스를 접하다 보니까 골프가 더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때 골프 그만둘 생각을 했지 싶을 정도로 그렇군요. 지금은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더 놀라운 것은 LPGA 투어 데뷔 5년 만인 2017년 네. 그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세계 랭킹 1등이 됐단 말이에요. 네, 정말 저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저도 네. 사실 항상 막연하게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목표가 뭔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명예전당에 가고 싶습니다. 뭐 세계 랭킹 1위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막 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해도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피나는 노력, 연습량 어느 정도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습량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제가 만족할 만큼 하는 편이라서 저는 시간보다는 그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퀄리티가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몇 시간이고 오래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짧게 끝날 때도 있는데 저는 제가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 있었던 건 2016년에 코치를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좀 코치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확고한 제 골프 스타일을 갖게 되면서 조금 더 골프가 재미있어지고 골프가 조금 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2017년에 세계 랭킹 1위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스윙의 변화를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되지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스윙을 바꿀 때 6개월 이상 네.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016년 1월부터 한 6월, 7월까지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뭐 드라이버를 막 20cm씩 뒷땅 치기도 하고요. 슬럼프가 왔어요. 2016년에 스윙을 바꾸고 나니까
제가 긴장 상황에 왔을 때 새로운 스윙도 아니고 옛날 스윙도 아니고 되게 어중간한 스윙을 하기 시작했고 어중간한 스윙을 한다는 건 뭐 일단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2016년이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아마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뒷걸음질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수많은 경기를 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저는 항상 두 가지를 꼽게 되는 것 네.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2009년에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1년 US 여자 오픈인데 그 두 가지를 꼽는 이유는 먼저는 2009년에 그때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을 할 때 연장전을 9홀을 했었어요. 9홀이나? 네, 그래서 많은 골프 팬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대회이기도 한데 그 대회를 통해서 이제 유소연이라는 골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많이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그 대회를 꼽고 싶고 그리고 2011년 US 여자 오픈은 제 인생을 바꿔준 대회라서 꼽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11년에 우승을 하지 못했으면 그리고 그때 LPGA를 가지 않았으면 정말 제가 골프를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자기 있고 재능을 찾아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미국 가서 더 골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된 대회인 것 같아서 네. 2011년 US 여자 오픈을 꼽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자, 세계적인 선수가 왔는데 우리가 원포인트 팁을 좀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드라이버 스윙, 아이언샷, 이 퍼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텐데요.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지막 드라이브 스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때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 가장 염두에서 하는 체크 포인트. 지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백스윙을 들 때 네.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버릇이 있어요. 아. 그래서 손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많이 코킹이 안 되게. 그러니까 코킹이라기보다는 손등이 이렇게 제가 스윙을 했을 때 앞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손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면서 밑을 보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을 굉장히 최소화하려고 항상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스윙의 키포인트를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샷을 할 때 항상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스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스하면 어떻게 하지? 보다는 아 내가 저기로 이렇게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좀 바꿔요. 그래서 스윙을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공이 날아가는 걸 자꾸 생각을 하시다 보면 본능적으로 좋은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큰 경기에서 퍼팅을 할 때 이 네. 퍼터가 들어가면 우승이고 안 들어가면 연장으로 가는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도 또 실제 있었고 그럼요. 어떤 생각을 하고 그때 퍼터를 해요? 근데 참 보면 제 생각에는 우승을 할 때는 네, 정말 덤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불안할 때 우승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가죠. 유선 선수도 그러세요? 항상 넣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죠. 아.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랑 드렸던 이야기랑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제가 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넣어야겠다. 그러면 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넣어야겠다. 근데 못 넣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 조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데 생각의 순서를 좀 바꾸는 것만으로 마음을 많이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소연에게 골프란 그리고 어떤 선수로 성장하고 싶은지. 저한테 골프란 선생님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골프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골프를 통해서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그런 분들한테 너무 많은 걸 또 배웠고 그래서 저는 골프는 아마 저한테 평생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될 것 같고요. 골프 선수 유소연이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냐를 질문을 하신다면 한국 여자 골프 발전의 이바지한 선수였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선수 이제 아니면 좀 제가 뭔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선수로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유선 선수가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영국 여자 오픈도 정복을 해서 국민께 큰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성장하고 더욱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